호인페 왈왈왈 6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원 기자고요. 예고했던 대로 대만 대선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도 홍인표 선배와 함께 시간 갖겠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국 대만에서 첫 여성 총통이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상을 많이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아주 압도적으로 이겼더라고요. 예. 차이잉원 민진당 후보가 700만 가까운 표를 얻었는데요. 그리고 56%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 국민당의 주리룬 후보 뭐 열심히 막판 뒤집게 한다고 했는데 31% 거쳐가지고요. 표차가 300만 표 이상이 나버렸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주실 때 뭐 주리룬 후보도 상당히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만할 것 같았는데 표가 안 나왔어요. 예, 그 좀 예. 일이 보니까 막판에 조금 꼬였는데요. 이게 그 부총통 후보를 뽑았는데 예. 부총통 후보 그 여성 후보가 또 무슨 부동산 뭐 투기했다고 뭐 해가지고 항상 투기가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사실 예. 그 국민당 같은 경우는 그걸 해가지고 막판 추격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게 발목을 또 잡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차이잉원 후보가 이제 대만 총통의 역사상 첫 이제 여성 총통이 된 거고요. 예. 입법위원 선거, 입법위원이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인데 여기에서도 민진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예. 113석 가운데서 68석을 갖다가 얻어가지고 제1당이 됐고요. 과반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네. 여당이었던 국민당 35석에 그쳤습니다. 이것도 반토막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만이 이 직할시가 6개인데요. 6개 시장을 갖다가 모두 이긴 게 시장이 아니고 6개 그 직할시에서 모두 이 입법위원 그 선거에서 이긴 게 민진당이 창당한 게 이제 1987년인데 그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차이잉원 후보 민진당으로서는 이제 2008년 그때 마잉주 총통한테 뺏겼는데 8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이런 거고요. 예. 차이잉원 후보 개인적으로는 2012년에 그때 총통 선거에 나섰다가 마잉주 총통한테 아깝게 졌습니다. 그 예. 패배를 이번에 서력했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거는 제3당으로 시대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2014년에 반중국 시위를 해가지고 입법부를 갖다 점령했던 그 시위대 출신의 대학생들이 예. 당을 만들어가지고 아하. 선거에 나서서 이번에 5석을 차지해서 친민당을 갖다가 물리치고 제3당이 되었습니다. 그 이번 선거 결과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의미를 좀 더 깊게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예, 이 가장 두드러진 거는 국민당이 참패했다. 참패했는데 어느 정도로 참패했느냐. 좀 심하게 말하면 1949년 공산당한테 패해서 중국 대륙에서 나와서 대만에 들어온 이후로 가장 큰 참패였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이제 심각했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대만 유권자들이 국민당을 못 믿겠다는 거지 예. 민진당을 갖다가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다. 아하. 왜냐하면 생각보다 득표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이 엄청난 참패냐 하면은 2000년에 그 당시 천수입엔 총통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사상 첫 정권 교체를 이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참패가 아니었던 게 마잉주라든가 차세대 정치인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 우리가 예. 내일은 있다 희망은 항상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당으로 봐서는 아주 다행히 천수입엔 총통이 또 헤매는 바람에 그 이제 어부지를 얻어가지고 이제 사실 8년 만에 이제 총통 선거에서 이겼는데 이번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국민당이 뭐 질 거라고 다 마음속으로 다 짐작을 했는데 마지노선은 한 450만 표 정도를 얻으면은 또 내일이 있다. 그런대로, 예. 그 나름대로 선전에 또 이렇게 했는데 정작 지금 400만 표 이하로 지금 떨어졌고요. 그리고 차이잉원 후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2012년 대선에 졌지 않습니까? 마잉주 총통한테. 예. 그때도 지기는 졌지만 600만 표를 얻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돼야 이제 재기 발판을 노리는데 이래서 주리룬 후보 같은 경우는 1961년생이고 아주 연보역강한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총통 후보로 차출이 돼가지고 아주 이 정치 인생 자체가 그저 아주
꼬였어요. 스텝이 꼬이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재기를 노리기에는 치명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대만 설명해 주실 때 그래서 주리론 쪽에서도 별로 이번은 노리지 않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대로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차이잉원은 졌을 때 600만 표로 졌는데 이번에 주리론은 한 380만 표 그렇죠. 그렇게 졌으면 아주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이긴 하네요. 방금 전에 좀 언급해 주신 대로 국민당 대만으로 건너갈 때 비견되는 그런 패배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랑 실제로 이번과를 분석을 해보면 좀 어떤가요? 예, 그때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당이 공산당한테 졌을 때가 이제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나눠서 한 세 가지인데 예. 지금 그 세 가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허. 이걸 갖다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은 그때 공산당한테 국민당이 진 게 왜 졌느냐 민생을 제대로 못 챙겼거든요. 본질적인 그 문제죠. 번째 예. 먹고 살 만한 걸 못 챙겼다는 게 있고 두 번째 국민당 내 파벌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했다는 거. 항상 망하는 집안에 망하는 집안 항상 그렇죠. 예.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도움에 의존했다. 아하. 외세에 의존했다. 예. 이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큰 이제 인민해방군한테 쫓겨서 대만으로 간 가장 큰 이유다. 이유의 세 가지다 하면은 지금 67년이 지난 오늘날 보면은 국민당이 어땠느냐, 국민당 정권이 어땠느냐, 예.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하. 예. 두 번째, 그동안에 사실 경제 발전은 좀 많이 했지만 그것은 다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해 버렸다는 거. 그래서 빈부격차가 있는 사람은 예.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못 살고 빈부격차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그런데 물론 이제 마인규 총통 같은 경우는 수치를 내세우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선방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생을 제대로 못 챙기고 민생을 못 챙기면 바로 민심이 떠난다는 거거든요. 수치로는 이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 경제 감각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이제 국민 당내 이제 치열한 계파 싸움 이게 예. 뭐냐 하면은 이 사실 민진당 같은 경우는 차잉원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확실한 후보가 있어가지고 일찌감치 민진당 주석을 맡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선언을 하고 당내 경선에서 이제 이겨가지고 준비가 쫙 돼 있는 이런 상태였죠. 예. 그 반면에 그 사실 국민당은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은 마잉주 총통이 뭐라 하고 얼굴은 잘생겼는데 속이 좀 좁아요. 그래서 예. 이 좀 카리스마 있게 참 잘 이끌어 그 아주 도량 있게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 좋은데 이 왕진핑이라고 이 입법원장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국회의장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12선 의원이고 거의 뭐 국민당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다고 제가 기사에 그렇죠. 봤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이분이 입법원 운영하는 게 마인규 총통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당에서 내쫓으려고 했는데 그분 입장에서 내가 왜 쫓겨나냐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런 지경 소송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 마인규 총통이 찍어내기를 했는데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대선 후보도 중간에 또 바뀌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 또 사실 그 저기 홍시우주라고 여성 후보를 뽑았다가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석 달 만에 또 바꾼 이런 또 어수선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그 국민당이 다시 재기하려면은 수는 손문 선생 그다음에 그 장개석 시대부터 시작됐던 끊임없이 벌어졌던 내분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미국에 너무 의존했다는 건데 사실 미국의 기색을 대만의 정치인들은 항상 살피죠. 아하, 예.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예.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뭐 차잉원 당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차잉원 당선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국민당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실 기색을 많이 살핀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우리한테 확실하게 좀 밀어줬으면 하고 기대를 했는데 미국은 잘 돼야 될 텐데 하고 뭐 상황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또 국민당이 그 2008년부터 집권을 하면서 중국하고 그 양안 관계 개선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성과를 내지 않았나요? 그렇죠. 사실 마잉주 총통은 선거 공약으로 예. 양안 관계를 갖다 개선하겠다고 했고요. 예. 실제로 보면은 그 대삼통이라 해서 통상, 통항, 통우, 음흠. 무역
그리고 그 통항, 우편물 왕래 이걸 갖다가 문을 열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안 경제 기본 협정이라 해서 ECFA라는 게 있는데 예. 이거를 포함해서 지금 중국하고 대만이 23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아, 이게 다 마잉주 집권 기간에 일어난 그렇죠. 건가요? 마잉주 집권 그 8년 만에 다 이룬 건데요. 예. 그런데 이제 협정 같은 경우는 보면은 실질적으로 경제, 무역, 뭐 범죄 인도, 원자력 안전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사회, 문화에 관계된 거지 정치 관련된 이런 민감한 건 없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 뭐 민생을 갖다 챙긴다고 하기는 한 겁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이게 왜 이렇게 23개까지 협정이 체결된 게 가능했냐 하면은 대만의 국민당 입장에서는 경제적 실리가 중요하다 해서 이제 중국하고 하려고 한 거고 예. 중국은 우리는 경제적 실리는 양보한다. 아하, 그 대신에 예. 정치적 실리를 챙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국민당과 공산당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양안의 경제 교류는 그 실제 그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지금 그래서 중국하고 대만하고 무역 규모 보면 2천억 달러 넘었죠. 예. 우리나라보다 지금 우리하고 중국이 많은데 여기도 지금 한 1,700억 달러 정도인데 그거보다 지금 넘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그 대만의 무역 의존도 이게 42%를 기울였고 와, 예. 지금 그리고 중국하고 대만하고 지금 항공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대만에 10군데 그리고 중국에서는 54군데 아하, 이렇게 해가지고 예. 매주 700번 이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와, 예. 해마다 400명 이상의 중국 관광객 들어오는데 이거는 오히려 우리보다 적어요. 우리는 한 600만 명이 넘는데 예. 아무튼 이 정도로 이제 그 아주 교류가 활발하고 또 대만의 젊은이 중국의 여성들이 그리고 대만의 청년들한테 시집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보면 한 33만 쌍을 넘었었고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그 대만의 기업인들 여기도 한 150만 명 정도 그러니까 150만 개 기업이 정도 진출을 했고 그리고 대만에 온 중국 학생 숫자도 뭐 엄청나게 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양안 교류가 많아졌으면은 무언가 이것이 민생에 좀 보탬이 되었어야 될 텐데 그러질 못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낙수 효과라는 거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고 그것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정작 뭐냐 하면은 양안 간 교류로 지금 수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활발해졌는데 결과적으로 양안 교류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호텔을 소유한 업자, 예. 돈 있는 사람들, 뭐 식당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음. 대만의 그 민생하고는 뭐 민생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아하, 와서 뭐 예. 우리 분유 같은 거 싹쓸이나 해가니까 민생한테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대만의 서민층들이 느끼기에는 중국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 뭔가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럼 대만 정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여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국민당의 기본 정책이 뭐냐면은 분배보다는 성장이죠. 아하, 민진당은 예. 분배죠. 여기는 성장이죠. 있는 사람들을 하죠. 예. 그다음에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대만 국민당의 오래된 정책의 골간이 이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반발을 갖다가 의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도 안 되겠다. 그 대만도 안 되겠다 해서 뭐냐 하면은 기존에 대기업 위주로 막 교류를 하다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중남부 여기가 대만 독립을 갖다 주장하는 데 있고 예. 상대적으로 좀 경제력이 떨어지는 데거든요. 여기라든가 아니면 중산계층, 청년들 이런 데하고 뭔가 좀 교류를 활발하게 해보자고 하는데 정책을 조정했지만 성과는 아직도 미미하다. 아하, 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2014년 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만의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양안 교류냐. 예. 그래가지고 이 충분한 소통 없이 양안 간의 밀실 협상을 한다. 아하, 대학생들이 예. 이걸 문제 삼고 해서 입법원을 갖다가 점령을 했죠. 반중국 시위를 벌이기 시작해서 입법원 국회를 점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그 서비스 산업 활성화 법안을 예. 입법원이 그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안 된다 해서 점거를 하는 바람에 결국 그 법안을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1990년 이후 가장 큰 반중국 시위가 일어났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위를 했던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정당 활동을 벌여가지고 정당을 이번에 만들어서 시대 역량 이름이 그러더라죠. 시대의 역량이다 해가지고 예. 이걸 만들어서 이번에 제3당이 된 겁니다.
오늘 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이런데 분석을 보니까 뭐 원래 딸기 세대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 온실 속에서 자라나는 딸기처럼 나약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대 역량이 원내 진출까지 성공을 하는 걸 보니까 나약하지 않았구나. 어떻게 보면 시대 역량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증명해 보인 셈이 됐어요. 근데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민진당 승리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일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당연하죠. 이번에 사실은 그 공산당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국민당의 집권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고 엄청 예, 바랐죠. 예, 이 왜냐하면 이게 양안 교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제 민진당이 집권했다는 것은 일단은 뭐 심상찮은 징조죠. 왜냐하면 민진당은 일관되게 그 대만 독립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2015년 11월에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시마후이라는 거 시진핑 주석하고 마잉주 총통하고 만난 것 자체가 예,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양보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 만남 자체가 국제사회에는 마치 두 나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이 워낙 다급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를 만들어줬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또 역풍이 불게 된 아, 거예요. 그랬나요? 오히려 대만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집권 여당이 중국 눈치 보면서 중국을 등에 업으려고 한다. 그렇죠. 예. 그런 그 후폭풍이 생겨가지고 결과적으로 국민당이 원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차이잉원 총통 당선자 좀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예, 1956년생입니다. 그 60세죠. 우리 나이가 아니고 만 60세. 예, 수도인 그 타이베이에서 났고요. 친가는 그러니까 대만의 제일 남쪽입니다. 핑둥현이라고 한자로 쓰면 병동현인데 예, 그러니까 대만의 동남부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중국 푸지엔성에서 건너온 이를테면 객가족이라는 거고요. 하카, 예, 하카, 하카. 그다음에 조모는 대만 원주민 파이완족입니다. 그러니까 예. 대만 원주민인데 산간지방에서 예, 주로 고산지대 부족. 고산족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2차 대전 끝나온 다음에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뭐 굉장히 부자라고도 소리가 그렇죠. 그 나오더라고요. 대만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였기도 했고 아하. 부동산, 뭐 건설, 호텔까지 이제 일궜는데 부인이 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처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첩이 4명이었는데 예, 그 자녀가 11명인데 차이잉원은 4번째 첩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4번째 첩인 거죠. 예. 그 11남매의 막내였습니다. 아, 집안 참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그래서 집안 얘기 별로 안 한다고. 그래서 집안 얘기 안 할 예. 겁니다. 뭐 그렇게 좋아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에 뭐 한때 가출을 하기도 했다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잘해주는 걸 보고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이 돌았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엄친딸이라고 소문이 났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이 막내딸을 갖다 자랑스럽게 아하.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미국 유학도 보내줬죠. 이 원래 1974년에 대만의 최고 명문이 대만대 법대입니다. 예. 이 대만대 법대는 그러니까 청수이비엔 총통부터 해서 뭐 아주 아하. 마잉주 총통부터 해서 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이쪽이 이제 반드시 가야 되는 이런 그 명문 대학인데요. 여기를 진학해서 4년 만에 졸업했고 미국 코넬 대학교 유학을 가서 여기서는 법학 석사를 받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시 이제 영국 LSE 예. 런던 정경대에 가서 공부를 해서 경제학 박사를 받죠. 와, 정말 대단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귀국해서 이제 그리고 대만 동우대학이라고 뚱우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학하고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아주 예. 인재죠. 그래서 대만 정부가 이제 국제 조약 체결 같은 거 할 때는 전문가로서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 이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리덩후이 총통이 이제 발탁을 했는데요. 국가안전회의 자문위원 그리고 우리로 따지자면 뭐 NSC 예. 그게 자문위원을 맡게 됐는데 리덩후이 총통이면은 국민당 정권 때 그럼 발탁이 됐던 건가요? 그렇죠. 국민당의 총통이지만 예. 리덩후이 총통은 대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민진당 아하. 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이중첩자 같은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국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예. 그런데 이 리덩후이 총통은 대만에서 태어나서 대만 독립에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대만 독립에 관심이 많았는데 차잉원 당선자도 국가자문회의
국가안전회의 자문위원을 하면서 양안 정책, 특히 대만 독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원래는 법, 경제 전문가였는데 리덩의 총통 때 발탁이 되면서 이제 양안 정책 쪽으로. 예. 또 그 민진당 천수희변 총통 때는 또 장관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2000년에 이제 천수희변 총통이 민진당 후보로 나서 집권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민진당이 예. 첫 정권 교체했는데요. 당시 대만 정치대 교수였습니다. 차이잉원 당선자는. 예. 그러다가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을 맡게 됐죠. 천수희변.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이라고 하면 어떤 자리예요? 우리로 치면 통일부 장관을 맡게 되죠. 아하, 예. 그래서 근데 사실은 천수희변 총통 같은 경우는 총통 취임 직후에는 그 대만 독립을 선포하지 않는다. 국호를 바꾸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른바 구이공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서로 중국과 대만이라 부른다. 이런 건데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아, 처음엔 그랬나요? 왜 천수희변 총통이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만 독립을 갖다가 아. 주장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근데 좀 강경파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그렇지 않았었군요. 그런데 사실은 예. 차이잉원 예. 당시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이 다 이렇게 그랬던 분위기를 건가요? 만들어 가지고 아하, 예. 천수희변 총통이 이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 건데. 그 뒤에 숨어 있던 인물이 차이잉원이었었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차이잉원은 이제 일변일국론이라는 개념을 주장했는데 이게 뭐냐면 한쪽에 한 나라가 있다. 예. 한쪽에 한 나라가 있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중국과 있고 중국과 있고 대만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중국과 대만은 별개의 독립국가라는 게 핵심인데 이제 대만 독립론의 핵심인 일변이국론, 그다음에 양국론 이런 개념이 모두 차이잉원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하. 그래서 천수희변 집권 1기 4년,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04년까지가 보면은 예. 차이잉원 그 당선자로 봐서는 대만 독립의 비전을 갖다가 논리라든가 비전을 갖다 확립했다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브레인이 차이잉원이었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2004년에 그 천수희변이 재선에 성공해가지고 그 2기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뭐냐면 여기는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을 그만두고 민진당에 입당을 합니다. 이제 강요해서 정치인으로. 정치인으로 변신을 예. 해가지고 그의 총선에서 민진당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입법위원회 당선이 됩니다. 음흠. 그래서 또 2006년 같은 경우는 행정원 부원장, 와,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총리, 어, 부총리가 되면서 이제 승승장구의 길로 걸어가는 또 거죠. 선거의 여왕이다 뭐 이런 말도 들리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2008년에 그 대선에서 이제 마잉주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 이제 현장을 갔었는데 그때 마잉주 총통에 대해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때 너무 잘생겨가지고 여성 유권자들이 뭐 아주 혹 빠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을 못하지만 말 못해도 한번 시켜나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사실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민진당의 집권 8년은 이제 막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를 졌으니까 민진당 지도부는 다 물러난 겁니다. 예. 그러면 누가 이제 신임 주석이 될 거냐, 누가 지도부가 될 거냐 하니까 기존 정치인들이 다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되고 차이잉원 당선자가 정치 신인이고 또 국민들의 지지도 높고 또 어떻게 보면 여성이고 여러 가지 호재가 맞물리면서 민진당의 주석이 되는 거죠. 정치인으로서 진짜 승승장구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이제 이분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선거가 모두 7번 있었는데 예. 모두 다 이긴 거죠. 아하. 그렇죠. 그래서 예. 선거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차이잉원 당선자가 보여준 소신, 결단력, 소통 능력 이런 것이 아주 주요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2012년 대선에서는 결국 그 마잉주 총통한테 졌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패인은 그럼 뭐였나요? 그때 뭐냐면은 판세는 유리했습니다. 차이잉원이. 아하. 그때 사실은 마잉주가 재선에 실패한다고 소문이 막 돌았거든요. 예. 굉장히 또 안 좋았고 그래서 뭐냐면 그런데 막판에 양안 관계 변수가 터진 겁니다. 역시 이 양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좀 북한 문제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예. 결국은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차이잉원 후보는 대만 독립을 갖다 당신은 그럼 지지하느냐 마느냐 했을 때 그때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고 했거든요. 음흠.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고 하는 순간에 미국에서 지지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지지를 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대만 해협을 둘러싼 양안 관계 현상 유지. 예.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대만 독립한다고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이 시끄러워지는 거거든요. 예. 그 현상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80만 표 차이로 아깝게
표차는 참 적었네요. 예, 그렇죠. 예. 80만 표차를 아깝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민주당 주석에서 물러났다가 2014년 5월에 다시 93%가 넘는 지지율을 얻으면서 민주당 주석에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부터는 내내 차ing원 대세론이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지지율이 예. 워낙 높아 버리니까. 근데 그렇지만은 또 이 양안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변수라면은 이 차잉원의 입장이 대만 독립에서 확 물러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12년에 이제 교훈을 갖다 되살려 가지고 예. 차잉원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양안 관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안 하는 거죠. 아, 이번 선거 요새에서는 그냥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피해가는. 말을 예. 않고 이제 어물어물해서 나중에 막판에 몰려가지고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원하는 말 현상 유지를 원한다. 예. 계속 현상 유지라는 말만 하고 내용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대만 독립인지 뭔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그거는 내 말은 안 하고 그거는 나 입장을 표명을 안 예. 하고 그래서 주리룬 이제 국민당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양안 관계라는 거 정체가 뭐냐 모호하다 해서 계속 물고 늘어졌는데 결국 그 페이스에 안 말리던 거죠. 아하. 근데 또 이 차잉원 당선자가 또 언론 인터뷰도 뭐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좀 개인적인 성향은 어떤가요? 예, 그 아직 미혼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혼이다 보니까 동성애자가 아니냐. 예, 그리고 또 그런 소문도 예, 있었다 소문도 있었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본인은 또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했어요. 근데 본인은 또 동성애가 아니라고 부인은 안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보면은 늘 그 단말머리지 않습니까? 단발머리. 예. 그러니까 아주 개성이 강하게 생기고 또 눈매도 또 매섭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소룡녀다. 대만의 소룡녀다 이런 얘기 하는데 소룡녀라는 거는 저 김용의 무협 소설 신조 협녀지가 있는데 예. 거기에 나오는 인물 소룡녀하고 예. 이미지가 비슷해서 그런 인물이 있고 그동안 정치 생활을 꾸준히 했지만 그 뭐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이미지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뭐 인상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냉정하다. 냉정함이 아하. 지나쳐가지고 좀 차갑다는 이런 인상도 주기는 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 요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드라이브. 삼성의 이건희 회장처럼 드라이브를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타이베이에서 자기 고향인 핑둥까지 400km가 되는데 혼자서 차를 차 몰고 몰고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300만 표 넘게 차이를 두고 이제 대승을 하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분석들을 보면은 그 양안 관계를 비롯해서 참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앞길이 험난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안 관계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밝히지 않고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그 당선되고 난 다음에 1승부터가 지금 심상치 않은데 그죠? 예. 심상치 않아요. 그런데 중국은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의 중국 원칙. 아까 말한 구이 공식이라는 거. 예. 그걸 갖다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은 좀 복잡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만 독립을 갖다가 무작정 밀어붙일 수도 없는 게 중국과 지금 너무 밀접하지 않습니까? 예. 수출의 40%, 외국인 투자 60%가 지금 대만 기업이 중국에 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감안하면은 급격하게 변화를 시도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참 문제고 지금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시장 개방, 서비스 시장을 갖다 열면은 중국의 그 아주 값싼 노동력이 들어온다고 해서 예, 결국은 일자리 문제 이것 때문에 그렇게 그 마잉주도 반대에 부딪혔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청년 그래서 사실 일자리를. 차잉원은 예.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도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원전 건설도 이제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문제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이번에 압승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마잉주 총통 때랑 비교하면은 득표수도 상대적으로 적었죠.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689만 표 얻었는데요. 2012년에 마잉주 총통보다 득표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진당의 승리라는 게 대만 유권자들이 국민당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지 민진당을 유권자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이고 별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민진당을 찍었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 또 이 청년층의 반발이 컸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 이것도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누가 총통이 되더라도 지금 대만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역시 경제 문제인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포퓰리즘이 심하다. 그래서 제대로 되는 게 없다. 뭐 이런 지금 이런 목소리도 대만이 나오는데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수도가 타이베이지 않습니까? 예. 그 타오유안 공항이라고 그러니까 도원 공항이 있는데 예. 그 수도권하고 공항을 잇는 그 전철이 51km거든요. 51km 그 구간인데 착공을 언제 했느냐? 20년 전에 했어요. 아, 그런가요? 20년 전에 했는데 예. 지금 42억 달러를 넣고도 아직도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 참 뜻밖이네요. 그렇게 대만이 추진력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 국민당하고 민진당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거기에 그냥 이런저런 이유가 얽혀가지고 그런 건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처음 고속도로 건설했는데 고속도로를 갖다 개통했죠. 2008년에. 예. 지금 벌써 8년 만에 2만 킬로 넘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중국은 땅이 50킬로 넓으니까요. 땅이 넓어서 그렇지는. 그리고 또 타이베이 도심에다가 지금 도움구장 짓고 있는데 예. 이것도 뭐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이런 상태고요. 경제 성장도 많이 좀 정체된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 작년에 성장률이 1% 넘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싱가포르, 홍콩, 한국, 대만. 그 대만은 항상 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 네 마리 중에서 하여튼 자기들이 제일 참 꼴찌라. 옛날 얘긴데. 그러니까 예. 자기들이 하여튼 맹꼴찌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1인당 국민소득 보면은 대만이 1994년에는 12,000불이고 우리가 10,000불 정도 했답니다. 예. 그런데 2014년 20년 만에 보니까 한국은 28,000불 정도 되는데 대만은 22,000불이다. 그러니까 천수희변 총통이 그때 굉장히 혼이 났던 것도 그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그때가 역전이 됐어요. 한국하고 대만하고. 아하. 그래서 천수희변 총통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한 거에 비해서는 더 많은 욕을 얻어먹은 게 한국한테 왜 졌냐. 또 그런 정서가 있나 보요. 그런 경쟁자로 생각하는. 대만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구 시합 같은 거 하면 한국한테 지면은 난리가 납니다. 야구도 그런가요? 마찬가지고요. 굉장한 이 경쟁자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안 같아요. 합니다. 예, 예전에 갑자기 국교 끊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지진 났을 때도 많이 도와줬었잖아요. 예.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굉장히 우리한테 예. 경쟁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차잉원 당선자는 앞으로 또 최대 지지층이 역시 젊은이들이지 않습니까? 예. 일자리 창출, 또 치솟는 집값 문제 이런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고요. 그 경제 문제에서는 보니까 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미국과 좀 많이 가깝게 가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차잉원의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금 멀어지면서 예.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예. 차잉원 총통이 당선됐다고 하는 걸 갖다가 호해를 부렸습니다. 그랬나요? 물론 일본 언론들이 호해를 자주 뿌리긴 하지만 일본은 이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일적인, 예. 친미적인 예. 그런 정부가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번 대만 대선에서 참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었는데 쯔위 사태.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뭐 결정적인 변수이기야 했을까만 어쨌거나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이제 우리 딸이 뭐 항상 인터넷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냥 하하하 웃고 말았는데 예. 이게 나중에 보니 웃을 일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게 돼 뭐 버렸어요. 쯔위를 모델로 삼았던 한국 기업들도 뭐 난리가 났다는 그렇죠. 이게 파장일파만파예요. 불똥이 예. 우리 한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다 보니 그럴 수가 예. 있는데 이 뭐 아시다시피 쯔위 그러니까 JYP의 다국적 걸그룹 트와이스의 막내인데요. 이게 지금 17살인데 이번에 이제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그것 때문에 대만 젊은층 134만 표가 4만 표가 예. 차잉원 당선자한테로 갔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어느 정도 정확한 분석인지는 뭐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결정적이긴 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만 양안 정책협회라고 이거는 꽤 권위가 있는
그리고 대만의 관변 단체인데요. 여기서 온라인 조사를 해보니까 134만 명의 청년층이 JYP 이 사태 영향으로 투표를 했거나 예. 투표할 때 생각을 바꾸었다 이런 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차이잉원 총통 당선자가 얻은 게 689만 표, 688만 표, 689만 표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거의 20%가 쯔이 사태에 격분한 젊은 층의 몰표였다 이런 분석인데요. 실제로 그리고 또 차이잉원 당선자가 그 유세에서 이 쯔위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언급을 해가지고 대만인의 단계를 호소했는데 차이잉원 당선자 같은 경우는 선거 전날 유세에서 국가 정체성이 억압된 거다. 뭐 이건 틀린 대만 말은 국민의 상처가 아니고, 됐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국제사회 대만의 국가 정체성을 알려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또 당선 직후 사실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에서 성장한 대만 연예인이 중화민국 국기를 들고 있는 화면 때문에 억압을 받았다. 이 억압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사건은 뭐 당파를 불문하고 대만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그리고 사실 16, 17살 소녀라는 것도 굉장히 좀 이 거대한 중국의 핍박을 받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또 15일 날그 사과를 했죠. 공식 예.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한 것도 무슨 IS 인질이 뭐 성명문 읽는 거 비슷하게 이래 저 돼가지고 동영상을 좀 얼핏 봤어요. 그런데 좀 이것은 참 이거는 어떤 생각에서 국기를 흔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참 이 어린 소녀가 그냥 국기 한번 흔들었다가 이렇게 무슨 진짜 말 그대로 뭐 IS 인질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동영상 사과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 저도 좀 들기는 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공중파에도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나갔는데 그걸 갖다 대만의 가수 황한이라는 친구가 예. 이 웨이버라는 그 중국판 예, 트위터에 그랬죠. 올리면서 이제 문제를 일이 삼으면서. 시끄럽게 예. 됐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단이라고 여기는 뭐냐면 1989년 그 중국 천안문 민주화 시위의 주역이고 지금 이 사람은 그 대만에서 교수를 하고 왕단은 있죠. 계속 대만에 있나요? 대만에 있죠. 음. 근데 이 왕단 얘기가 국민당이 이제 양안 관계 개선을 갖다 성과로 내셨는데 선거 막판에 이 쯔이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분들한테 뺨을 때린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젊은이들한테는 특히 큰 영향을 미쳤나 보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양안 문제라든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게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 아주 어린 친구가 그냥 그거 한번 국기 흔들었다고 중국에서 그렇게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야 이게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표를 행사하면서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정치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국기 한번 잘못 흔들었다간 이런 일을 당할 수도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런 예. 이제 위기감이 이제 일가 표심으로 이제 반영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오늘 참 여러 가지 대만总统 선거 여러 가지 측면 얘기를 해주셨고 참 저도 처음에 이 쯔위 사건 보도 나올 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죠. 했는데 저도 뭐 그렇게 예. 심각하게 안 봤는데 이게 참 반응이 그러게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주제 다뤄주실 건가요? 예, 다음 시간은 그동안 너무 무거운 걸 해서 좀 가벼운 소재로 해야 되는데 이리저리 생각해 보고요. 뭐 후난성 혁명의 고향 후난성을 가자 뭐 이런 걸 예. 하든지. 그동안 후난성 음식 이야기 몇 번 예, 해주셨는데 후난성 음식을 하든지 뭐 후난성의 매운 음식, 후난성 사람들의 매운 성격 아하. 그런 걸 한번 재밌을 것 살펴보기로 같네요.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선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구부장도 수고 많았습니다.